자, 그럼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네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화성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죠. 자, 화성시 여기는 남양읍 신회리의 토지입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본 물건은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인접해 있는 주변 지역의 또 각종 호재를 갖고 있는 시레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하나는 전을 갖고 왔고요. 하나는 답을 갖고 왔고,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에 인접해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약 한 2,231평방미터, 약 한 674평이 되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매매가는 16억 8,5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답을 갖고 나왔는데요. 약 한 대지 면적이 1,091평방미터, 약 330평 정도가 되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8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쪽 주변 지역 자체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지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맹지처럼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물건은 바로 이 도로, 지금 현재 아스팔트는 깔려 있지 않지만 수산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도로와 인접했다는 것이 이 토지와 전과 답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징을 사진 통해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전 같은 경우는 약 한 674평이 되고요.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낮은 그 약간의 어떤 그 동산이 하나 있죠. 산이 하나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또 하나는 답인데요. 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답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뭐랄까요, 제한구역이 좀 그린벨트가 약간 풀린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이 크게 또 가치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답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전원주택이에요. 바로 앞이 이게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쁩니다.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유명한 지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젊은층들이 많이들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게 되면 이 정과 답의 어떤 효과가 크게 발휘될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어떤 그 국제 테마파크라는 큰 호재들이 깔려져 있고 또 지하철이 또 예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힘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정과 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가는 곳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단독주택 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지 여건, 개발의 호재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호재도 정리해 주시죠. 네,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택 시흥 고속도로와 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남한산 IC 또 매성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 이제 큰 관광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가 좀 들어간다는 거죠. 이 송산역이라고 해서 서해안 복선전철이 들어갑니다. 근데 서해안 복선전철이 들어가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신안산선과 또 연결이 되죠. 또 신안산선과 연결이 되게 되면 소사 원시선과 또 연결이 되고 이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산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북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에서 이게 충주 쪽에서 남쪽에서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어떤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1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주변 지역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단지, 앞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가 예쁘장히 포장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는 또 이제 현재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어떤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6년도에서 28년도 이 준공 예정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떤 테마파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그런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근데 이렇게 관광 지역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개발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정과 답이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해안 송산역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 서해안 선 자체가 개통이 되게 되면 많은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이주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신안선선이 이제 국제 테마파크하고 연결되면서 또 송산역과도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검토해 주시죠. 네, 이제 전 같은 경우는 약 한 16억 8,500이 되고요. 약 한 2,231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10억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답인데요. 약 한 8억 2,500만 원, 약 한 1,091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면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